중국대 거랑 중국대 혹시 프린트가 반대 거하고 중국대 거 몇 개 하나 다 챙기지. 중국대랑 재밌었네. 너무 없을 거야? 먼저 당국대 거 좀 보자. 자, 일단 당국대 그 문항 두 문항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동국대 오늘까지 한번 한 다음에 좀 시간 남으면 좀 쓸 시간 드리고 첨삭받을 시간 좀 드릴게요. 응? 자, 일단 당국대 문제 같은 경우 체제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 수학만 보기 때문에 당국대가 어떻게 보면 수능 좀 안 됐을 때, 그지? 마지막 최후의 고리라서. 당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뭐 친구들이 많이 붙었는데 일단 소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소재가 뭐냐면 일단 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계산법,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그지? 이 부정방정식의 개수를 요렇게 표현한다. 요 뭐 어떤 레파토리는 뭐냐면, 나 저번에 중복조합 개념 정리 해드렸니? 혹시? 해드렸을까? 안 들어봤죠? 중복조합 약간 레파토리를 좀 말해드릴게요. 중복조합 있잖아. 우리가 일단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로는 서로 다른 n종류죠. 서로 다른 n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있잖아. 일단 이렇게 직접 한번 뽑으면 111, 11, 111, 12, NNN 이렇게 가지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NHR이라고 경우의 수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잘 봐.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거 전단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수하고 1대1이 되도록 대응하도록 이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 첫 번째 수를 말이야 F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두 번째 수는 F2라고 놔보고 맨 R번째 수는 내가 FR이라고 놔볼게.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같거나 큰 경우인데, 얘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N보다는 같거나 작은데, 이 전단사라는 건 뭐냐면 이 중복이 되는 거를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수는 그대로 놔두는데, 두 번째 수에다가 2를 더하고 세 번째 수에다가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R번째 수에는 R-1을 더하게 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R 더하기 1이 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R-1이 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은 그대로 놔두는데 이 등호를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F2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맞아? F3에다가 또 어떻게 2를 더하고 맨 마지막에 FR에다가 R-1을 더하게 되면 얘는 N 더하기 R-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근데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경우의 수는 요 경우의 수와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부터 N 더하기 R-1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단사 개념으로 우리가 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뭐 칸막이 원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NHR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계산하더라. 그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보면요. 잘 보세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변수를 좀 다른 거 하면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a에 n승이 있는데, 요거에 우리가 r승을 했을 때 요거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항의 개수의 모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 이 항의 개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뭐 좀 적게 한번 해볼까?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만 한번 생각해봐. 이거의 항의 개수 구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항을 써볼게요. 한번 a의 제곱, b의 제곱 이런 거잖아. 이게 a, b, b, c, c, a 이런 거잖아. 그지? 맞아? 근데 이걸 한번 잘 봐보면 서로 다른 a, b, c에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우리가 두 개를 뭐하는, 두 개를 중복을 허용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하고 어떻게 해? 같다 이거야. 1대1로.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NHR인데, 이 항의 모양을 한번 관찰해보면 이런 꼴이라는 거죠. A1의 X1, A2의 X2, 점점점점, AN의 곱하기, AN의 XN이라고 했을 때, 요 지수의 합이 R이 되는 이 부정방정식, 음이 아닌 음화정이라고 할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하고 어떻게 같다 이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1대1 되는 상황을 우리가 요 녀석을 뭐라고 이제 계산하냐면 NHR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다라는 게 레파토리아. 레파토리아 같은 건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자, 문제를 한번 봐보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단국대학 뭐 4가지 사업에 20억을 1단위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그려주는 사업의 최소 금액이 2억, 2억, 3억, 4억이라고 하자. 20억 전부를 4가지 사업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맞아? 이런 거 쓸 때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답은 잘 구하는데 화통 같은 경우는 쓰는 걸 잘 써야 돼. 응? 음악이 되죠?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번째고 여기서 i라는 녀석은 1, 2, 3, 4라고 하고, 이 투자 금액, 그지? 투자 금액을 xi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합이 20이 돼야 하는 거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그러니까 이항이면 제시분에 있는 모양으로 써주는 연습을 해. 알겠지? 내가 x4라는 녀석, 뭐 이런 표현도 좀 귀찮으면 시그마, 뭐 i가 1에서부터 4까지 xi라고 쓸게요. 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0이라고 주어졌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내가 x1은 2 이상이라고 하고, x2는 2 이상, x3은 3 이상, x4는 4 이상이 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 사업? 3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맞아요? 내가 왜 XI 뭐 이런 걸 이용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부정방정식 패턴은 거의 시그마를 이용할 경우가 많아. 그럼 뭐 여러분이 뭐 보통 뭐 A, B, C, D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이왕이면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뭐 XI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편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보통 이제 음화적으로 바꿔야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변수를 좀 이렇게 써주세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x1, yi라고 할까? y1 이런 거 쓰는 걸 연습을 좀 시킬게요. 답만 내는 거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소재는 아니니까 좀 쓰는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내가 y1이라는 녀석을 음화정으로 만들려고 하면 x1에서 얼마를 빼면 되는 거죠? 2를 빼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자고. y2는 내가 x2에서 2를 빼고, y3은 x3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y4는 x4에서 3이야? 그 다음에 4를 빼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yi 같은 경우는 0 이상이 되고 i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니?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 4가지 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사업을, 그러니까 선택한 사업을 선택된 사업이 1, 2,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1, 2, 4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2, 3, 4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1, 2, 3, 4 1, 2, 3, 4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지. 케이스가 맞아? 케이스를 잡아주는 거고 그럼 그 케이스에 맞게끔 우리가 한번 써보면 내가 이렇게 맞다라고 하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건 얼마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합해서 20인데 y1이 이거니까 3을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맞아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7이니까 7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거나 13이 되거나 두 번째 경우는 y1 더하기 y2 더하기 y4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랑 이걸 고려하면서 8을 빼버리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맞니? 8을 빼버리면 되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y2 더하기 y3 더하기 y4가 얼마면 되는 거고 2, 3, 4를 선택하게 됐다면 얘는 7, 9를 빼면 되는 거니까 11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마지막에는 그냥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더하기 y4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얼마야? 7, 9, 11을 빼면 되는 거니까 9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제시문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제시문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H 얼마? 13 얘는 3H 12 얘는 3H 11 얘는 4H 9라고 쓰면 되는 거고 또 제시문에서 조합으로 우리가 이걸 바꿔보면 맞아요? 얘는 16이니까 15C 13이면 얼마죠? 2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다? 14C2가 되고 얘는 13C2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얘는 얼마가 되죠? 13이니까 12C3이 되겠다. 그래서 이 4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뭐하면 더하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써주는 내용을요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파트는 더도 말고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답을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이 1번 소재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2번 소재 한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2번 2번은 뭐 한번 집에서 보라고 했는데 아마 볼 시간은 없었을 거고 선생님 한번 읽어보고 좀 생각할 스케치할 시간 좀 드릴게. 2번 한 5분 정도만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1번은 좀 쉬었다 이거죠? 2번을 한번 스케치해 봐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노가다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갈 것인가? 뭐 그건 본인이 한번 스케치를 해야 돼. 이런 문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번 문제는 나중에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야. 상당히 좋은 내용이야. 동훈아 미안하다. 좀 동훈아 좀만.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 읽어봤죠?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약간 느낌은 와요? 한번 자 이제 한번 가보자. 그 스케치라는 게 한번 이 소재가 어떤 건가? 아까 1번하고 거의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각 사업의 최소 투자 금액이 각각 1억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조건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 아까 내용은 뭐 변수는 똑같은 거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일단은 얼마가 돼야 하는 거냐면 20억이 되는 거니까 20이 되는데 여기서 xi라는 녀석은 다 뭐 이상이냐면 1 이상이에요. 그죠? 맞니? 뭐 i가 1, 2, 3, 4일 때 그러면 이런 거는 일단은 음화적으로 일단 바꿀게. 음화적으로 일단 바꾸면 내가 zi라는 녀석을 xi에서 뭐라고 빼버리면 1이라고 빼버리면 음화정이 되는 거 맞지? 응? 그러면 얘는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더하기 z4가 일단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는 거고 여기서 zi라는 녀석은 내가 0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제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20억을 4가지 사업에 다 투자할 거야. 그런데 투자 금액이 K1이 사업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K역으로 같도록 하는, 맞아? 그렇게 되는 그런 방법의 수를 NK라고 했을 때 그 K가 1부터 왜 하필은 9까지인가? 그건 좀 있으면 알겠죠. 9까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수를 다 더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게 여기서 만약에 K1이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하나가 이 하나가 K1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변수를 바꿨잖아. 여기서는 K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K-1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쉽게 말하면 요 방정식에서 두 개가 K-1이 되는, 맞아? 그런 사업이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수를 NK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려면 자 보자. 그러려면 NK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런 방법의 수를 다 더한다는 이 멘트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일단은 4가지 사업 중에서 4가지 사업 중에서 2개가 K-D 될 걸 선택을 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 4개에서 한번 2개를 선택할게요. 4개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 그게 만약에 Z3과 Z4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요 중에 한 가지가 Z3과 Z4가 만약에 0이라고 놓으면 이게 Z3과 Z4, Z1과 Z2라고 한번 해보자. 3과 4를 K-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2개를 선택해서 그게 K-1이라고 놔보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Z1과 Z2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K-1, K-1이니까 K-1, K-1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얘가 얼마가 되는 18-K가 되는, 그죠? 2K가 되는, 맞니? 그런 방법의 수를 세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는 Z1과 Z2의 순서상 개수는 음화정이라고 할까요? 음화정 개수는
우리가 중복조합에 의해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EH 얼마? 18-2K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걸 조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조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놈 더하면 20이니까 19 C 18-2K니까 19-2K 2K C 18-2K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19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2K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이니까. 그지? 맞아? 그래서 근데 이 K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잖아. K가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까지 가능할 거냐면 1, 2, 3, 9까지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K가 1일 때 K가 1.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걸 안 하잖아? 그럼 9까지 다 써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힘들어도 이렇게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 맞니?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일단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 가능한데 K가 결정이 됐을 때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19-2K 이거를 해주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항상. 그러면 어떤 경우가 중복되냐면 봐봐.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둘 중에 하나가 K-1인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K-1 되는 경우는 우리가 빼줘야겠죠. 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빼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면 저 1이나 2나 둘 중에 하나가 K-1인 경우 쉽게 말하면 내가 둘 중에 하나 뭐 Z2를 K-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Z1이 당연히 뭐가 되는 경우야? 얘가 만약에 K-1이면 16-3 K-1 한마디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3을 대주면 19-3K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몇 개가 있을 거냐면 K가 가질 수 있는 게 K가 얼마일 때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 있겠죠. 6개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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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K 이렇게 되는 순서상이 몇 개 있을 거냐면 6개 있을 거라는 말이야. 엄마 이해돼? 그럼 그 6가지를 우리가 빼줄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게요. 다 빼버리는데 너무 많이 뺐어. 뭐? 4개 다 K-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지. 이런 게 포함 배제 원리예요. 경우수에서. 일단 전체를 구해놓고 중복되는 것은 뺀 다음에 또 더할 거 있나 관찰을 해봐야 돼. 그럼 4개 다 만약에 4개 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쉽게 말하면 4개 다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는 한 번만 우리가 하나는 이렇게 한 가지는 더해줘야겠죠.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데 이건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9를 대입하면 1이니까 이런 거잖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점 1을 빼면 17까지 홀수합이니까 얘는 9의 제곱이 되니까 81까지가 될 거고 그죠? 한번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81까지가 되고 2, 6, 12를 뺀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에 6가지가 있으니까 6, 7 420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내가 하나 좀 검토할 내용은 뭐냐면 중복점에서 그냥 옳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옳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뺄 게 있나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가 K-인 경우도 있겠지만 3가지, 4가지 되는 경우도 그 중에 다 있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빼주고, 만약 세 가지를 다 빼버렸는데 나머지 네 개가 되는 경우는 빼면 안 되는 건 한 번은 어떻게 해? 중복되는 거니까, 그지? 그거는 어떻게? 더해주고. 뭐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 막상 이런 걸 막상 쓰려고 하면 얘들이 시간도 많이, 이걸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걸. 근데 왜 이런 걸 내는 이유 알아요? 나중에 특히 뭐 너희들이 뭐 공대를 가거나 아니면 자연계를 가거나 어떻게 가든 간에 그 뭐 이제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걸 탐구할 때 어떤 관찰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가 규칙이 패턴이 안 보일 때가 많아. 그 규칙 패턴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일일이 해야지. 일일이 한다면 뭔가 규칙을 찾거나 뭔가 패턴을 찾아야 한단 말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긴 힘들 거야, 너희들 수준에서는. 근데 일단은 이런 걸 몇 개를 하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은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학교에서 어떤 그 서술 분량을 그렇게 넓게 주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좀 작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뭔가 좀 요약하는 그런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논제 1, 2번을 봤습니다. 3번 볼게. 3번은 어렵지 않아요. 3번은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같이 그냥 봐도 될 것 같아. 요 시그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던 소재 중에 하나니까 그 점수 주는 거죠. 이거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시그마 K가 6에서부터 20까지 6H 20-K 얘는 뭐냐? 얘는 이런 거죠. 한번 써보면요. 우리가 6H 20부터 대입배를 해볼게요. 0, 6H1, 6H2 점점점점점 6H 얼마라고 놓으면 될 거냐면 14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경우수에서 아까 내가 전단사를 가르쳐주는 것도 뭐냐면 1대1 되는 상황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 상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시문만 이용해서. 뭐만 이용해서? 그럼 제시문에 부정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면 6H0이라는 녀석은 얘는 X 시그마로 쓸게요. 시그마 우리가 i가 1에서부터 6까지 xi가 0이 되는 경우에 부정방정식의 개수고요. 맞아? 아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6H1이라는 녀석은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6까지 xi가 1이 되는 경우 점점점점 6H14라는 녀석은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6까지 xi가 14가 되는 부정방정식의 개수이므로 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6까지 xi가 뭐 이하가 되도록 하는 14 이하가 되도록 하는 맞아? 맞니? 부정방정식의 개수와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니까 내가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약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x5 x6 변수 하나를 만약에 추가한다면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14가 되는 또 1대1 대응 개수라고 봤죠. 왜? 이 x7이라는 녀석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14일 때 맞아? 그 케이스와 같으므로 그죠? 맞니? 따라서 우리는 이 본식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7H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고 14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조합으로 다시 바꿔서 얘가 21이니까 20C 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20이 됩니다. 자, 선생님 쓰는 거 보세요. 쓰는 거는 순전 제시문을 이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쓸 때 이왕이면 막 이런 거 여러 번 쓰려고 하면 귀찮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시그마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XI로 접는 연습을 해야 변수들을 맞니? 여러분이 서술할 때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서술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중복조합 주제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자, 2번으로 들어갈게요. 2번으로 들어가면 일단 제시문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뭐 한 번만 보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 속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뭐 평균값 정리로 우리가 보통 증명을 하지. 자, 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선 증가한다.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뭐 그런 멘트고.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하면 걔를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 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달을 봤더니 얘는 무슨 적분? 치한 적분 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제시문이 길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멘트에다가 증감, 역함수, 그 다음에 뭐 치한 적분, 요건 부분 적분 간단하게 문제를 쓰기 전에 스케치할 때 딱 4개를 써놓고 생각하는 거야. 답안지에다가 위에다가 4가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게 쓰는 요령이야. 나중에 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쓰는 학교 제시문이 좀 긴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요약해서 가 조건은 뭐 가 조건은 증감, 나 조건은 역함수, 가 조건은 뭐 치한 적분, 나 조건은 부분 적분. 딱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나 내가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제시문 가에 의하여, 제시문 다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그지?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뭐 그러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조건은 뭐라고 주어졌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 연속인 함수 fx라고 하면 여러분이 있잖아. 이 대문자 fx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 부정적분을 어떻게 보면 함수로 하는 것은 반드시 미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 ft가 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지? 자, 이랬을 때 답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요 2개씩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2가지를 써놓고 생각할게요. 어떤 거? 대문자 f'x는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된다라는 사실하고 그다음 적분과 일치 f0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죠. 맞아요? 뭐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 이렇게 1, 2, 3이 주어졌는데 옆에다가 일단 써놓기만 할게. 첫 번째 조건은 저 조건은 반드시 이용하라는 거겠지. 일단 뭐가 주어졌나 보자. f' 일값이 1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fx가 항상 양수다. 그럼 fx가 양수다란 말은 도함수 대문자 프라임 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대문자 fx는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이 범위에서는. 뭐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조건은 뭐가 주어졌냐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 뭐 그렇다면 스몰 fx는 아래로 볼록이다. 뭐 그런 조건을 우리가 뭐 빠르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뭐를 해결하라고 했냐면 다음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라고 했어요. 자, 논제 1번 보죠. 일단 문제자는 x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2보다는 같거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이 gx에 대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gx가 1과 2에서 증가한대요. gx가 1과 2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실수 a의 최대값, 뭐 실수 a의 최대값, 얘는 뭐 달게 써볼까요? f2라고 써보자. f2 마이너스 스몰 f2가 되도록 a의 최대값이요. a의 최대값이 2와 같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죠? 근데 주어진 조건은 딸랑 이겁니다.
증가한다. 뭐 한다? 우리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런 걸 좀 기억해야 하는데 상식을 좀 말해줄게. 자 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합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는 당연히 참이야. 근데 그 0은요? fx가 증가함수라고 해서 F'X가 0보다 큽니까? 이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미분 불가능하다고 쓸 때도 증가한다고 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리고,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죠. 증가함수인데. 그지? 그러면 내가 한번 우리 졸고 있는 또 현아, 까꿍 한번 물어보자. 동훈이한테 물어볼까? F'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fx가 증가함수다라는 말은 참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죠? F'X가 계속 실수 전체에서 0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수 구간이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라면 F'X가 0이 되는 x가 뭐 있다면 유한계라고 할까요? 유한계 셀 수 있는 경우이면서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면 그때는 참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fx가 증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큽니까?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증가함수일 때는 그때는 얘가 무슨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 일단 gx가 구간 1,2에서 증가한다라는 이 멘트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g'x가 0보다 어떻게? 같거나 커야 합니다.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뭐인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맞아요? 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자,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하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봐야겠죠.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곱셈 미분법이야. x의 4승분의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자, 아까 우리가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했죠? 스몰 fx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a 마이너스 대문자 fx, 그리고 x의 제곱 미분하면 2x니까 뭐 2x 이렇게 쓸게요. 좀 정리를 좀 해보면 x로 나눠버릴게. x로 나눠버리면 x가 1과 2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x의 3승분의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2f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기 위해서는 저 구간에서 요거에서 0보다 같거나 크면 요 분자, 이 분자가 0보다 어떻게 같거나 커야겠지. X 하나 빠진 것 같아. 아, 여기 X 하나 빠졌구나. sorry. 맞니?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마디로 2로 묶어주면 대문자 fx 마이너스 스몰 fx 곱하기 x라고 할게. 얘가 뭐보다는 같거나 커야겠다? 2a보다는 같거나 커야겠네요. 그죠? 맞니? 쉽게 말하면 2로 약분해버리면 한마디로 얘가 뭐보다는 같거나 커야겠다. 2분의 x 2로 묶었으면 그럼 2를 써줘야겠다. 그럼 안 되겠네. 얘 솔리. 이렇게 하자. x 2 없지? 그럼 여기는 2를 쓰자. 그냥 2를 쓰고 여기는 그냥 2보다는 같거나 커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함수를 잡아보자. 요거를 내가 gx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걸 gx라고 한번 놔보면 이걸 이제 증명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이 부등식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할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이 gx의 뭐가? 최소값이 맞아요? gx의 최소값이 2a보다 같거나 크기 위한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맞니? 그러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가 되겠지. 맞냐? 그러면 또 이 gx에 대한 최소값을 이제 구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대문자 fx는 미분하면 스몰 fx니까 2fx 자 곱미분이네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 플라임 x 곱하기 x 더하기 fx가 되겠네. 자 얘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fx 마이너스 x f 플라임 x가 되고요. 근데 우리 갑자기 이계도 함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볼게요. 왜 그 조건이 주어졌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야 할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보면 f 플라임 x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f 플라임 x 더하기 빼기 x f2 플라임 x가 돼서 아 얘는 마이너스 x f2 플라임 x가 되는데 여기서 아까 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0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그리고 얘는 1과 2 사이인 수니까 얘는 0보다 커.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g2 플라임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g 플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떤 구간에서? x가 어디에서? 1과 2 사이에서 감소함수가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맞니? 그러면 g 플라임 x가 감소함수인데 우리가 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이거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1과 2 사이니까 내가 g 플라임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g 플라임 2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얘가 f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f 플라임 1이 되는 거 맞죠? 맞니?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성준아 집중.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얘를 보면서 이게 넘기면 얘가 뭐보다는 같거나 작다 0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조건이 또 주어졌단 말이야. 조건에 의하여 그지? 조건 1 조건 1이라고 할게. 이건 조건 3 이런 의하여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g 플라임 1이 0보다 같거나 같다는 말은 이게 감소함수인데 한마디로 최대값이 어떻게 해? 음수니까. 최대값이 뭐니까? 음수니까. 우린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g 플라임 x가 뭐보다는 같거나 작다?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g 플라임 x가 감소함수인데 그 시작하는 1이라는 점에서 0보다 같거나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g 플라임 x는 또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감소함수가 된다는 말은 감소함수가 된다는 말은 그 g를 대입한 최대값이 0보다 같거나 0이니까 g 플라임 x가 0보다 같고 잘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gx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gx는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gx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G2가 되겠죠? 그럼 G2가 바로 뭐냐면 G2가 EFE 마이너스 E 스몰 FE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얘가 뭐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 EA보다는 같거나 크면 되는 거 맞지? 맞아요? 따라서 AF 대문자 FE 마이너스 스몰 FE가 A보다 같거나 클 거고 그러므로 A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FE 마이너스 스몰 FE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요 내용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등식의 증명에 그러니까 극값을 어떤 구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를 이용하는 게 극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증감을 이용해서 맞아요? 아니 이 도함수가 감소함수라는 걸 이끌어내고 또 요 속에서 또 gx가 또 감소함수라는 걸 이끌어내서 gx의 최소값을 구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될 거고, 그러면 G 플러스 S가 0보다 커서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요 논제 이해됐나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또 어려운 소재는 아니야. 그지? 이런 소재는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야. 그게 1번. 그럼 2번. 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보기는 막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는데, 2번도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볼게요. 뭐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수능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막 킬러 문항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번 봐. 이런 문제 나오면 뭐 감사합니다야. 일단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2에 2x니까 2x 더하기 1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2에 2x니까 2x를 우리가 2x 더하기 1로 나눠봐. 그러면 몫은 2x가 되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저 식을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fx,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죠. 맞니? 이 식만 정리한 거야. 이 식만 이렇게. 왜냐면 이걸 적분해야 뭐 hs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우리가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적분하면 hs는 2x 마이너스, 이건 ln 적분. ln 적분하면 ln 2x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스몰 fx를 적분하면 아까 뭐라고 했자면 대문자 fx가 되죠? 대문자 fx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적분할 수 있을까요? 응? 자, 그런데 이 h 0값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ln이니까 c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h0은 얘가 1 마이너스 ln이 더하기 f0인데, f0은 아까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0이죠? 맞죠? f0은 0이고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이니까, 따라서 이 적분상수 c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ln이 마이너스 ln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 그지? 따라서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 구하라는 걸 한번 봐보죠. 문제 구하라는 걸 봤더니 f에다가 kx가 합성이 되었고, 이 ax에다가 kx를 합성해라, kx를 합성해라, 그걸 구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 아까 역함수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역함수에서 hs의 역함수가 kx니까 hx에다가 kx를 우리가 합성하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 x가 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한번 써볼게. 그 x라는 녀석이 hkx가 되는데, 그거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kx 마이너스 ln 2의 kx 더하기 1 더하기 f 합성 kx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봤더니 얘는 있잖아. 그럼 얘는 요거니까 요 마이너스 1만 뭐하면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주어진 본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0에서 2까지 2의 t승, 요걸 넘기면 끝나는 거야. 이게 변수가 t니까 얘는 t 더하기 뭐라고 놓을 수 있고 2라고 놓을 수 있고. 맞아요? 부분적분이죠. 미적은 로다 3지니까 뭐 부분적분은 니들이 마음대로 해도 돼. 맞아? 선생님이 뭐 한번 해보면, 선생님 순서를 이걸 이렇게 쓸게. 난 미분은 로다 3지니까 t 더하기 2 얘가 얼마가 되니까 2t가 되는 거니까, 자, 얘 미분하고 얘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1, 미분하면 0, 얘 적분하면 2t, 얘 적분하면 2t. 대각선 그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만 좀 해볼게. 정리해보면 t 더하기 2t에서 마이너스 2t를 뺄 거니까 t 더하기 1, 2t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선생님 이렇게 했지만 더 빠른 방법도 가르쳐 줄게. 이게 0과 2니까 이거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죠? 3, 2의 제곱에서 0을 빼면 0을 대입하면은 1, 2의 영승은 얼마죠? 1.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팁 하나 가르쳐줄게. 팁은 어떤 게 있냐면 1차함수하고 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인데 이거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많이 써먹어보라고. 자, 한번 볼게. 얘 미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S 2x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x 더하기 1 되는 거 맞지? 또 한번 미분해볼게. 이건 자주 나와. 2x에다가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 그대로 놔두고 미분하면 1이니까 2x, x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한 번 미분할 때마다 x축은 얼마만큼 평이동하지?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지.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얘를 뭐하면? 얘 적분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y는 2x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에다 평이동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또 이걸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2x,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뒤에 상수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무슨 말 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좀 팁이 나오면 이걸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하면 바로 이렇게 t 더하기 1, 2t 계산 이런 중간 과정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 이런 것까지 막 논술에서 점수 막 채점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씩 쓰고 나서 얘가 뭐가 된다? 3,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만 써도 점수 깎이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연습을 좀 계산 속도를 좀 올리는 연습을 좀 해도 되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당국대 문제입니다. 당국대 문제가 뭐 일단은 뭐 화통하고 지금 미적이 나오는데 올해도 아마 화통하고 미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하는 약간 요즘에 좀 덜 나오는 것 같아. 왜 내년을 대비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중하위는 아닌데 그냥 그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부분 학교들이 요즘에 화통하고 미적을 좀 많이 내는 요즘에 어떤 분위기야. 내년을 위해서. 그 기출문제를 하나를 던져줘야 애들이 좀 그래도 뭐 모의논술하고 기출문제 좀 풀면서 좀 대비해 올 거 아니야. 근데 뭐 모의논술이나 이런 문제에다가 기하가 들어가 버리면은 좀 보는 게 좀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3학년들도 내년에 사실 기하가 일단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니거든. 응? 선택은 있는데. 요즘에 약간 그래서 기하가 조금 떨어진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이건 좀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동국대 걸 좀 볼 건데 여러분이 동국대 거 선생님이 세문항인데 오늘 1시간 동안 이거 시험 보게 하려고 지금 뽑은 거야. 한번 요 세문항을 어렵지 않은 거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동국대 걸 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왜냐면 동국대 모의논술 문제가 세문항이야.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요 세문항만 여러분이 한번 실전 시험으로 한번 시험을 볼게.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원래 이거 분 저희 이게 앞에 또 표시 보면 알겠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동국대가 80분인가 90분인가 그럴 거야. 왜냐면 문항이 세문항밖에 없어. 짧아. 저기 문제 있는 줄은 뭐예요? 응? 줄은 뭐예요? 제한 동국대가 또 하나 특징을 말해주면 그 답안지 있잖아. 네. 그 줄을 칸수를 좀 적게 쓰라는 거야. 동국대 시험 약간 안내 동국대 지금 본 학생 한 명 있지 않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숙명 애들도 그래. 그러니까 어떤 줄수를 있잖아. 제한을 좀 준다고. 그러면 그거 넘어섰으면 좀 채점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 대략 그 정도만 감점 너무 길게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잡한 계산이나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포인트 계산 그 정도만 딱 넣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도 그러거든. 막 복잡한 연산이나 뭐 풀이를 아까 우리 중복잡 했었잖아. 거기서 뭐 풀이를 아까 선생님이 K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갖다 표현했는데 그걸 뭐 다 써. 틀린 대목은 아니죠. 그런 걸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쓰는 건 연습이야, 그것도. 그래서 한번 연습을 뭐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제시문에 있는 다른 내용도 있어. 다른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제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됐나요? 자, 하에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갔다 온 사람들은 요 세문항을 지금 푸는 걸로 할게. 어? 연장에다가 줄게. 없는 사람은 한 장 가지고 다 써야 돼. 한장 가지고 봤어요. 한 장 가지고. 동원이 있지? 네. 좀 끊었다가